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딴지 게시판에는 일명 버스 앵벌이 논란으로 불리는 국힘 김은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한 딴개이의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가 고소인 김디디님한테 아래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월 28일에 신고하신 건이 9월 25일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하신 김은혜 건을 살펴보니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로 넘겼습니다. 라고 그 수사 처리 결과를 이 건을 고소했던 김디디님한테 알렸던 겁니다. 자, 이것은 딴지 게시판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김은혜 선거법 위반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해서 선관위에 신고한 주체도 딴지 게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2월 29일에 서면 경고 조치로 그것을 뭉갰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했죠. 그런데 그 선관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김디드님께서는 2월 28일 경찰에 이것을 고발한 겁니다. 자, 김디드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선관위에 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관위원장이 윤석열 동창인 관계로 그냥 경찰에 직고발 때린 사람인데요. 오늘 검찰 송치 완료되었다고 통지 왔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다들 선관위 결과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니야, 이건 분명 안 돼. 경찰 고발 가야 돼.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자, 김디드님의 정무 판단 능력과 행동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날리면 여사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내리면 수심이 신청하고 불송치 이의제기 등 끝까지 갑니다. 와, 수심이가 나올 줄 몰랐네요. 자, 이 건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버스에 올라 명함을 돌렸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으로 최민희 의원이 피선거권 박탈된 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 검찰이 저 모양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물고 늘어지면 이건 됩니다. 김은혜는 김디디가 잡는다. 일단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오늘도 JTBC에서는 도이치 수사팀의 수사 자료를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의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김건희를 꼽았다는 겁니다. BP 패밀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BP는 주가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미등록 투자 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모 씨는 김건희 계좌 관리인 민모 씨를 언급하면서 민 씨는 이종호의 처남인데도 거기에 못 끼고 있다. 권오수가 너도 이제 패밀리다 라고 한 것은 나를 끼워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크게 봤을 때 가족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일진들이 야 너도 이제 일진이야 라고 한 것은 진짜 일진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특별한 그룹이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잘해 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자, 종합하자면 오늘 김모 씨의 진술의 핵심은 이거죠. 나는 주포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핵심이 있어. 그게 BP 패밀리야. 그 사람을 잡아가야지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 김건희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센터였다는 거예요. 이 진술은 앞서 김모 씨의 편지 가장 우려하는 건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내용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의 소스를 제공한 현 도이치 수사팀은 김건희를 쩐주를 넘어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이 BP 패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이들이 어떻게 서로 밀어주고 땡겨줬는지, 왜 김건희가 손실이 나면 메꿔줬는지, 왜 그들은 김건희가 빠진 것을 걱정했는지 그 많은 의문들이 한 방에 풀리게 만드는 수사 기록입니다. 자, 검찰이 BP 패밀리로 지목된 인물들의 관계를 추적해 봤더니 이 김모 씨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합니다. 이후 2005년에는 김모 씨가 김건희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소개했다. 김 씨와 권오수는 MBA 동문이었다. 이후 권오수를 고리로 또 다른 멤버인 이모 씨와 이종호 등을 김건희에게 소개해줬다. 이렇게 5인의 BP 패밀리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를 수년간 후원하기도 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업 확장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받았다. 2007년 50억 유상증자를 할 때 김건희와 김씨가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2년도에는 김건희와 이씨는 도이치 파이낸셜 설립을 앞두고 250원대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매입하고 2013년도에 팔아 수억 원을 벌었다. 그리고 김건희를 포함해서 BP 패밀리 대부분이 2013년 도이치 파이낸셜 유상증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여기서 이 씨는 2017년 김건희의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2억 1,400만 원에 매입해주기도 했다. 이게 바로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 주식이었다. 그리고 BP 패밀리로 꼽힌 권오수와 주요 주주 이모 씨가 김건희와 따로 수차례 만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모 씨의 노트북에서 일정표를 확보했는데 권오수와의 만남에 김건희가 함께했다고 적혀져 있었다. 2012년에 권오수, 김건희, 이 씨가 2차례 만났고 2015년에 한 번, 2019년도까지 모두 4번 이 세 사람이 만났다. 2019년도 만남은 8월 1일에 있었는데 이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도 채 안 돼서다. 자, 이런 내용들을 법정에서 말로 진술한 김모 씨에 대해서 2심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힘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들에 해당한다. 또한 주요 주주인 이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주 손모 씨는 몰라도 김 여사는 안다고 진술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JTBC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했던 공범 이종호의 진술과 주포 김 씨의 편지 전문 내용 등을 모두 공개했었는데 오늘도 뉴스룸이 끝난 직후 온라인에 BP 패밀리를 언급하는 주포 김 씨의 검찰 진술 내용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한마디로 김건희는 이 주가 조작 패밀리의 센터였다는 거 아닙니까? 센터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 체코 언론이 사기꾼이라고 안 하고 백이겠습니까? 당장 구속시켰! 자,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 결심 공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심 공판인데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기서 할까요? 여기 괜찮아요? 예. 여기가 좀 네, 꽤 오랫동안의 재판을 거쳐서 이제 결심 공판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총칼이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법정에서 통화록이 제공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짧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함께 기소된 공범 혐의 인정했는 자, 들어보면 아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이상한 질문을 던졌던 기자를 향한 이재명 대표의 일침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꼭 짚어야 할 대목은 이겁니다. 이 위증교사 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는 김모 씨는 그 녹취록에서는 이 대표의 말에 동의하고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모 씨의 진술은 검찰의 논리에 맞춰서 변합니다. 김 씨는 현재 사기, 알선수재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이 3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조사 한번 하지도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알선수재 범죄는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검찰은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증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이 진즉 종료되었는데도 구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과 김모 씨 간의 형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대장동의 유동규, 대북송금의 김성태와 안부수, 백현동의 정바울, 위증교사의 김 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형량 거래를 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검찰의 형량 거래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앞선 김디디님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